안녕하세요. 킴스TV 오늘은 비만 처방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제 옆에는 장산 최내과의 최성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출연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싹센다, 위고비, 그리고 큐시미아 등의 신약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임상에 적용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비만 치료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와 관련한 원장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과 전문의고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로 해운대 장산역에서 비만 체형 센터를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내과 체원장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채널에 비만 신약과 관련된 많은 소식 그리고 체형에 관련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학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대한미용의학회 이사로 활동했고요. 현재는 대한비만학회 개원위원회 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비만 치료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그 노하우를 킴스TV를 이용하시는 원장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비만 치료의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 현재는 어디까지 왔는지 좀 간단하고 또 굵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히 최근에 나온 신약 위주로 그러면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부터 오랜 기간 처방되던 시혹제제 관련 약제들은 임상실험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실험된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중독성이 또 있기 때문에 길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면 중단하거나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또는 체형 관리가 3개월 만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좀 긴 기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 위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2015년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다이어트 신약이죠. 로카테린 성분의 데비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출시 5년 만인 2020년 발암 가능성 때문에 판매가 중지가 되었죠. 최종적으로 21년도에 퇴출이 되었는데 참 인기가 많고 안전한 약물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후에 2018년도에 5월경에 출시된 삭센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펜타입 주사 업계 1위 업체인 노보노디스크 제약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큐시미아라는 제품이 뒤를 잇는데요. 2012년 미국 FDA를 통과를 했고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정식 출시를 했었습니다. 알약 중에 약간 고가이긴 하지만 나름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고 또 장기 처방이 가능해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꽤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약인 위고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 등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가 한국에 드디어 2024년 작년이죠. 10월 15일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그 내과 체원장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이제 출시 전부터 출시 이후까지 지금 소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사용법 등이 지금 많은 분들이 공식 영상처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일라이 릴기사의 마운자로 이게 지금 비만 시장의 판도를 다시 바꿀 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한국에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아마 출시는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고 먼저 이제 당뇨약으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비만약으로 이후에 한 2개월 뒤에 출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허가는 받았지만 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초기에는 바이알 형태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펜타입이랑 좀 다른 건데 이제 실제로 주사기에 바늘을 꽂아서 주사를 놔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셀프로 혼자 주사하기 좀 어려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원내에 유입되는 환자는 좀 많을 것 같고 지금처럼 약국이랑 뭐 가격 경쟁이나 이게 좀 덜할 거기 때문에 출시가는 조금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대신에 가격 유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비만 치료 주로 어떤 환자들이 방문을 할까요? 크게 비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좀 최근에 트렌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른 체형을 원하는 트렌드는 누구나 아실 건데요. 이게 미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 지침에 따라서 BMI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비만,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이제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은 크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마른 비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치료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분들을 첫날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체열 검사도 수십 가지를 하고요. 체형 분석, 인바디 검사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각각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초진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약 처방까지만 일 수도 있겠지만 식당이나 또 운동까지 전체적인 관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인 건 당연히 식단입니다. 약이나 치료들은 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클리닉에서는 체형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장비와 주사 그리고 수액치료 등으로 다각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운동 역시 보조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도비만 이상의 환자들은 초기에 좀 많은 운동을 하시려고 막 PT도 끊고 하시는데 평지 걷기나 아니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 그리고 좀 과격한 운동을 원하시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 등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그런 운동들은 허리와 무릎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체중을 좀 감량하기 전에는 상체 운동이나 이런 평지 걷기 같이 무릎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비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병원을 찾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처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첫날에 하는 분석에 나온 기준에 맞게 처방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관리실을 활용을 하십니다. 요즘은 그냥 빼는 걸 원하는 시대에서 이쁘게 빼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과거에는 저희가 못 먹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미슐랭 레스토랑도 찾으시고 좀 맛있는 거 막 찾아다니시듯이 네. 요즘도 이제 그냥 살을 빼면 사실 근육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좀 예쁘게 빼고 건강하게 빼는 걸 찾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조각술, 바디 컨투어링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체형, 디테일 관리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GLP-1 계열 약물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경부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경부제, 그러니까 먹는 약도 여전히 처방은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이어트 약에는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식욕 억제제, 그 다음에 지방 흡수 억제제, 그 다음에 포만감을 증진하는 우리가 벌킹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좀 부풀어 올라서 부피를 유지해주는 약, 그 다음에 대사 증진제. 저는 그렇게 크게 4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방 비율로 보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경구약제, 그러니까 먹는 약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구제 복용을 하던 중 삭센다를 시작으로 위고비, 이제 마운자로까지 GLP-1 계열 약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삭센다 처방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기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처방을 하시게 되신 거세요? 과거 벨빅이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보노디스크에서 그것 때문인지 자문역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본사에.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과 이제 삭센다 출시 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보노디스크와 인연을 갖고 출시 전 심도 있게 이제 약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이게 약제가 안전하고 이로운 점도 많아 보여서 출시하자마자 첫날부터 많이 처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센다는 어떤 분들께 주로 처방을 하시고 그 예후는 어땠는지 소개를,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례를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초상권 등이랑 이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제 기억에는 삭센다는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었던 약입니다. 참 많은 케이스가 떠오르는데요. 당뇨약을 중단할 정도로 좋아진 분들은 너무 많고 고지혈증량 중단한 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인바디를 통해서 저희가 팔로우업을 4주마다 하는데 근육과 지방 비율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결과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많이 빠지신 분 중에 한 20대 분이셨는데 1년 정도 관리를 했고요. 한 46kg 정도 감량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우울증도 좀 있었는데 우울증도 회복이 됐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회복이 돼서 사회로 잘 복귀했던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고비가 나왔잖아요. 삭센다에서 위고비로 이동을 많이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삭센다를 사용하시는 분과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지금은 한국에서 삭센다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위고비를 출시를 하면 삭센다 판매량이 한 10분의 1로 급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고비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 출하량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한 10분의 1 정도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4월 달부터는 모든 이제 그 직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병원들만 구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소화 비만 때문에 좀 일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직납하는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고비로 다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만 보면은 한 30%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적인 갭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신규 환자군입니다. 지금 위고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전에 삭센다는 정식 용량이 3.0을 이용하면 한 달에 한 60만 원대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위고비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가격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삭센다를 3.0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용법대로 쓰면은 3.0을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일단 체중에 도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표현을 저용량 요법이라고 하는데 뭐 1.2나 0.6이나 뭐 1.8 이렇게 낮은 용량으로 좀 저비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케이스가 좀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금액이 보통 한 20-30만 원대 안쪽으로 묶여 있던 게 출시 초기에는 위고비가 70만 원대 중후반까지 너무 구하기가 힘든 주사제라서 그렇게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위고비 출시가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어떠세요? 이 위고비에 대한 환자 처방은 어느 정도 하셨고 또 효과는 어떤지 또는 이상 반응 같은 부분은 없었을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존 비만 또는 체온관리 환자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 또 지역적으로 부산에서는 그래도 좀 부촌인 해운대이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내과 체온장 채널을 통해서 위고비 소식을 좀 빨리 전달해서 지금 한 30만 분 정도 보셨는데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또 내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초기에는 저희가 첫 달에 150분 정도 처방을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꾸준하게 한 100분 내외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만큼 줄을 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삭센다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그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유튜브에도 이제 답변을 똑같이 달았는데 그러면 지금 위고비에 대한 이상 반응이 이제 뉴스가 많이 났었잖아요. 뭐 탈모 얘기도 나오고 뭐 구역감도 얘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럼 위고비보다 더 합병증이 없고 더 안전한 약이 있느냐?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약 중에 제일 안전한 약이 위고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한 이제 부작용은 구역감인데요. 삭센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삭센다는 제가 경험해보면 거의 첫 주에 한 10분 중에 두세 분, 20-30% 정도 구역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 제가 위고비를 한 2-3개월 쓸 때 메스크로운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도 작은 숫자를 처방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용량이 올라갑니다. 0.25 0.5, 1.0, 1.7, 2.4로 올라가는 5개 단계가 있는데 한 1.0까지는 거의 100% 메스크로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7부터 용량에 따라서 약간 메스크로문이 생겼는데 지금 딱 한 케이스가 좀 크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구역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잘 넘겨서 이제 2.4까지 쓰셨는데 용량을 좀 낮춰서 지금 맞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또 괜찮으시고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용량을 올리는 거를 삭센다 때도 마찬가지로 메스크로우면은 저희가 용량을 천천히 올렸었거든요. 위고비도 그렇게 조절을 해보니까 큰 부작용 없이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위고비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이 계속 처방을 요청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기준에 안 맞게 미용 목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제들 있죠. 시혹제제를 뺀 보조제가 꽤 효과가 있거든요. 그 보조제와 체온관리실 사용을 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만족할 만큼 결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미스코리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오시거든요. 더 뺄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대회 출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형을 예쁘게 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건 이제 관리실을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GLP-1 같은 경우에 주사 중단 중에 요요가 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얼마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제조사의 미국 메디칼 디렉터가 한국에 오셨을 때 나왔던 질문과 답변을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용해야 하고 중단되면 요요가 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 디렉터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의학적인 접근이 아닌 경제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평생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도 고가지만 미국에는 더 고가거든요. 거의 180에서 19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매달 평생을 이렇게 뭐 10년, 20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면 좋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가 답변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 문제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이라는 거는 환자가 어떻게 식단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게 그 PT사들 있죠.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번 끊으면 뭐 30에서 해운대는 뭐 100만 원까지도 있던데 그거를 뭐 3개월, 6개월 정도 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계속 하기는 좀 어렵죠. 그분들에게 운동 노하우를 배우고 난 뒤에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PT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 클리닉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분이 식단을 조절할 수 있게 위고비는 하나의 재료로 이용하시고 이제 식단에 익숙해지게 만든 이후에 저는 삭센다 케이스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니까 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끊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요요도 잘 안 오고 오래오래 어떤 분들은 이제 4, 5년 이상은 그 체중을 유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접근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위고비는 그렇게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편에서 새로 출시될 마운자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치료의 가장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삭센다, 위고비를 거쳐서 다음으로 GLP-1과 GIP-1 관련 약제인 마운자로로 넘어가는데 이후에 사실 개발 단계에 있는 약들도 모두 다 이 계열 약들입니다. 당분간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병원들이 어떻게 비만에 대한 처방을 했는지 GLP-1 계열 약물 처방까지 오게 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최성열 원장님과 함께한 비만 처방의 모든 것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앞으로 출시될 비만 처방약과 그리고 비만 치료의 미래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